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 그 원서 접수도 이제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잘 외우고 있으시죠. 표준어 끊임없이 잘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2021년도 이제 최신 표준어까지 좀 보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챙겨드리면서 더불어 2011년도부터는 그래도 뭐 좀 10년 지났으면 좀 오래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신의 표준어에 좀 속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2011년도부터 개정된 표준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준어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그 언중들이 사람들이 계속 쓰는 터라 이제 그것을 좀 반영을 해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도 쓰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로도 많이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개정 이슈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우리가 2021년도까지 표준어들 같이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표준어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크게 네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표준어인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가리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준어가 복수 표준어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역시 두 개의 표준어가 주어졌을 때 이제 비표준어가 속한 것들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과정일 수 있는데 이제 별도 표준어인가 아닌가입니다. 우리가 좀 미묘하게 어감이라든가 뜻이 약간 다른 표준어들을 이제 복수 표준어 안에서도 별도 표준어라고 따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단순히 뜻이 같은 복수 표준어인가 아니면은 미묘하게 뜻이 다른 별도 표준어인가를 가리는 문제가 이제 군무원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맞다.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2000 몇 년도에 개정된 표준어인 것은 아닌 것은 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 표준어 관련된 문제는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가리는 문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2011년도 표준어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군무원 제국 커리큘럼만 따라오세요. 여러분 2011년도 추가 표준어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기해, 길래 둘 다 표준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해와 길래는 이제 별도 표준어로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의미라든가 이제 어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해는 우리가 길래를 약간 편하게 이제 구어적으로 할 때 쓰는 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여러분 역시 기존 표준어에 이제 별도 표준어가 더해진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은 우리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 그리고 개발세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되는 대로 이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인데 의미가 조금 면밀하게 보면 다르죠. 그래서 별도 표준어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거치적거리다 그리고 걸리적거리다는요. 얘 둘 다 역시 표준어가 됩니다. 그런데 거치적거리다는 자꾸 여기저기 거치거나 닿다라고 해서 거치적거리다고요. 그리고 걸리적거리다는 거추장스럽게 자꾸 여기저기 걸리거나 닿다라고 해서 의미가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은 다른 그래서 별도 표준어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역시 두 개 다 표준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끼적거리다, 끄적거리다 여러분 둘 다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끼적거리다, 끄적거리다는 뭐 글씨나 그림 따위를 아무렇게나 자꾸 막 쓰거나 그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별도 표준어로 처리가 되고 있죠. 뭐 느낌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리고 날개와 나래 여러분 둘 다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나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문학 작품에서 약간 날개보다 부드러운 어감을 주면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날개도 표준어 그리고 나래도 표준어예요. 그리고 냄새와 내음 여러분 둘 다 표준어인데 역시 별도 표준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똥냄새 돼요. 근데 똥내음은 안 돼요. 좀 그렇죠? 예.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은 우리가 내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문학적 표현에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좋지 않은 냄새에 어울려서는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런 쓰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별도 표준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눈초리, 눈꼬리 여러분 둘 다 표준어가 맞고요. 눈초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을 의미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지고 있는 눈의 가장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꼬리에는 어떤 표정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똑같은 의미도 가지지만 다른 의미도 또한 있기 때문에 별도 표준어가 됩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다, 그리고 두리뭉실하다 둘 다 표준어 맞죠? 우리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루자와 술자, 그리고 리자와 실자가 다르네요. 두루뭉술하다고요. 얘는 두리뭉실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모나거나 튀지 않고 둥구스름하다, 뭐 특별하게 모나거나 튀지 않고 둥구스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의 흡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음이 달라지면서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 표준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다, 그리고 떨구다, 여러분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표준어인데요. 그래서 떨구다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별도 표준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뜰도 표준어, 그리고 뜨락도 표준어예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뜨락이라는 말을 앞말이 가리키는 것이 존재하거나 깃들어 있는 추상적인 공간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별도 표준어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송, 송송이네요. 송송. 그리고 맨숭, 숭숭이네요. 그리고 맹숭이에요. 맨송, 그리고 맨숭, 그리고 맹숭 다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예, 뭐 털이 있어야 할 곳에 털이 없어서 반반한 모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맨숭 같은 경우는 얘보다 약간 이제 음성 모음이 쓰여서 좀 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먹거리 여러분 둘 다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거나 먹을 만한 음식을 말하고요. 그리고 먹거리는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우리 식에 해당하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성어 배운 적 있었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배운 적 있었는데 이 먹을거리는 여러분 통사적 합성어고요. 그리고 먹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어쨌든 둘 다 표준어예요. 2011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매우다, 메꾸다 둘 다 표준어입니다. 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이긴 해요. 뭐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보내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하지만 이제 공간을 약간 채우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제 매우다만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별도 표준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동, 그리고 바둥, 그래서 바동, 그리고 바둥. 뭔가 덩치가 작은 것이 매달리거나 자빠지거나 주저앉아서 잡고 팔다리를 내저으며 움직이는 모양을 의미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우가 쓰였고 얘는 오가 쓰였으므로 얘가 더 큰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새치름하다, 새초롬하다. 얘는 치고요. 얘는 초네요. 그리고 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치와 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롬이에요. 새초롬하다, 그리고 새치름하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새치름하다는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새초롬하다는 조금 얘보다는 조금이에요. 얘는 완전 쌀쌀 맞아. 근데 얘는 조금 쌀쌀 맞나 봐요. 그래서 별도 표준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 그리고 손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손자도 표준어고요. 그리고 손주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손자 할 때 이제 아들 자자가 들어가서 이제 아들 손주만 좀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는데 손주는 이제 아들, 딸 다 가리키는 즉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아옹다옹도 맞고요. 그리고 아웅다웅도 맞아요. 아옹다옹, 그리고 아웅다웅 이렇게 양성과 음성모음의 미묘한 차이로 이제 표준어가 많이 확충되고 있고 더 설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웅다웅 둘 다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대수롭지 아니한 일로 서로 자꾸 다투는 모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웅다웅보다 얘가 음성 모음이니까 조금 더 큰 느낌을 주고 있죠. 여러분 얘는 뭐가 달라요? 둘 다 표준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는 것들은 모두 둘 다 표준어인 것들이고요. 야멸치다. 이 멸이 아닌데 야멸치다. 그렇죠? 야멸차다 해서 하나는 치고 하나는 차예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돌볼 마음이 없다라는 건데 얘는 뭐 여무지다고요. 얘는 뭐 야무지다래요. 어쨌든 의미가 거의 흡사하긴 한데 별도 표준어입니다.
그다음 어수룩하다 그리고 어리숙하다. 우리가 사실 뭐 어리숙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는데 어수룩하다가 표준어다 보니까는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얘도 추가 표준어가 되면서 이제 둘 다 표준어가 되었죠. 어수룩하다고요. 얘는 어리숙하다예요. 둘 다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어수룩하다라는 것은 약간 뭐 순진하고 어설픈 데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어리숙하다라는 거는 겉모습이나 언행이 치밀하지 못하고 순진하고 어리석은 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방, 연신 둘 다 표준어가 됩니다. 연방, 연신 둘 다 표준어가 되고요. 연신 같은 경우는 잇따라 자꾸, 그리고 얘는 연속해서 자꾸 의미 차이를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런데 얘가 연속성이 강조가 된다면 얘는 뭐 반복성이 강조가 된다라고 해서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표준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도순, 그리고 오손도손,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다. 오순도순 그리고 오손도손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도순이 역시 얘가 음성이 쓰이면서 얘보다는 조금 더 큰 느낌을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찌뿌듯하다, 찌뿌둥하다 둘 다 표준어 볼게요. 찌뿌듯이에요. 듯. 그리고 얘는 찌뿌등이 아니라 둥둥둥입니다. 찌뿌둥이에요. 찌뿌둥. 듯. 둥 이게예요. 그래서 둘 다 표준어가 맞고요. 뭔가 몸이 무겁고 거북하다인데 얘가 이제 조금 더 약간 몸의 거북한 정도가 좀 더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근거리다, 추근거리다 여러분 둘 다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근거리다, 추근거리다 둘 다 표준어예요. 좀 자꾸 귀찮게 굴다를 의미하고 있죠. 근데 더 성가신 거는 얘예요. 얘가 더 성가시고 얘는 조금 덜 성가신가 봐요. 의미가 뭐 거의 흡사하죠. 하지만 별도 표준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힝하게 그리고 휑하니 이거 발음하기 힘들다. 여러분 자음의 의의가 있으면 그냥 이로 발음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힝허케예요. 힝허케. 그리고 얘는 휑하니가 되겠습니다. 힝허케, 휑하니 둘 다 표준어가 되고요. 좀 얘를 휑하니를 약간 예스럽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별도 표준어에 해당을 합니다. 2011년 추가 표준어가 좀 많네요. 예. 간질이다 그리고 간지럽히다 여러분 둘 다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2011년에 대폭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지만 표준어로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표준어로 이제 가져온 그런 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표준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복수 표준어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 표준어가 아니라 복수 표준어의 흐름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요. 고운때, 토란때, 그리고 나무새스럽다, 남사스럽다 여러분 둘 다 표준어예요. 남우새스럽다, 남사스럽다 둘 다 표준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나무새라는 단어 고유어에서 공부한 적 있죠.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라고 할 때 나무새스럽다, 그리고 남사스럽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또 복수 표준어입니다. 목물, 등물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한번 해봤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엎드려 뻗쳐 자세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물을 등에다 부어주면 이제 목부터 등까지 좀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등부터 목까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씻을 수 있는 옛날에 샤워 시설이 많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 농사를 지을 때 너무 덥고 좀 빨리 개운하게 좀 이렇게 몸을 닦고자 하면서 이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욕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물, 등물 둘 다 표준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만날 그리고 맨날 여러분 얘도 복수 표준어입니다. 별도가 아니라 복수 표준어고요. 뜻이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자리, 몇 자리도 의미가 동일한 상태의 복수 표준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 복사뼈, 복숭아뼈 여러분 둘 다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복사뼈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복숭아뼈라고 하십니까? 복숭아뼈라고 많이 하잖아요. 복사뼈라고 표준어가 있는데 자꾸 복숭아뼈, 복숭아뼈 사람들이 하니까는 얘도 표준어 해라고 해서 마련해 준 거죠. 그리고 세간살이는 마련했니? 세간은 어때? 둘 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둘 다 표준어. 그리고 쌉싸래하다, 쌉싸름하다 뭐가 다른가요? 쌉싸까지 똑같은데 여기서는 레, 쌉싸름하다 여기서는 름 이렇게 표준어 처리해 주시면 돼요. 조금 쓴맛이 있는 듯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 토담, 흑담 둘 다 표준어. 그리고 허섭, 쓰레기, 그리고 허접, 쓰레기, 섭스, 그리고 접스
섭스, 접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것이 빠지고 난 뒤에 남은 허름한 물건이라는 뜻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서야 드디어 우리가 그 맛있는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드디어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장면이라고만 했어야 됐는데 짜장면도 되는 거죠. 짜장면. 택견도 되고요. 이 표기도 많이 쓰기 때문에 얘도 표준어가 되었죠. 그래서 택견, 그리고 품서이, 그리고 품사이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복수 표기 같이 보고 있고요. 복수 표준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표기되는 것도 인정을 한다라는 흐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2014년이고요. 별도 표준어입니다. 다시 별도 표준어예요. 그래서 뭐 어감이라든가 미묘한 뜻 차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별도 표준어라고 할 수가 있죠. 개개다, 개기다 여러분 별도 표준어고요. 개개다는 약간 뭐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다. 그리고 개기다는 그 개개다보다는 약간 더 속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우리가 사실 2014년 전에도 제가 개기다라는 표현을 좀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2014년에 이제 표준어가 된 거죠. 그리고 꿰다, 그리고 꽃이다라는 말도 항상 많이 썼던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표준어가 2014년에 된 거죠. 꿰다, 꽃이다. 장난감, 놀잇감 여러분 둘 다 표준어가 됩니다. 사실 뭐 장난감을 아이들이 갖고 놀 때 장난치려고 갖고 노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좀 재밌게 뭔가 배우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가지고 노는 건데 그걸 장난감이라고 이제 한 게 조금 어색했던 거죠. 그래서 놀잇감이라고 이제 표준어로 별도 표준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치사한 게 이게 이제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문제가 바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사이시옷을 빼고 나왔어요. 놀잇감인데 지금 뒤에가 된소리가 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놀이감이라고 나와. 놀이감.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속상했던 왜냐면 장난감이 있고 놀잇감이 추가로 표준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외웠는데 마침 나온 거예요. 그래 놀잇감도 표준어지 라는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는데 이 사이시옷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장난감, 놀잇감 여러분 둘 다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딴죽, 딴지와 딴지가 굉장히 유행어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딴죽, 딴지 둘 다 표준어고요. 별도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딴죽이라는 것은 딴전을 부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그리고 딴지라는 거는 회방 놓거나 어기되는 것을 말해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 표준어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여러분 지다와 들다의 차이로 이제 얘는 기존 표준어에서 이제 별도 표준어가 마련이 됐는데요. 우리 사그라지다, 기운이나 현상 따위가 가라앉거나 없어지다. 그리고 사그라들다는 사가서 없어져 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가라앉거나 없어지다. 얘는 사가서 없어져 가다라는 의미로 조금 다르죠. 어쨌든 둘 다 표준어이고 얘네들이 결합하는 어떤 표준어의 방식을 묻는다고 한다면은 별도 표준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섬뜩, 그리고 섬짓 둘 다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소리 신경 써서 발음하고 나면 배가 고파요. 섬뜩, 섬짓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대에 긴장을 주는 발음들이죠. 섬뜩이라는 거는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섬짓은 더 끔찍하고 더 무시무시한가 봐요. 그래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섬짓이라고 합니다. 섬뜩도 표준어, 그리고 섬짓도 표준어예요. 그리고 이런 속병, 소가리 해서 기존 그리고 별도 표준어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속병이라는 것은 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요. 그리고 어떤 화병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좀 속상한 마음에 생기는 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장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소가리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과 더불어서 뭔가 걱정이라든가 어떤 괴로워하는 일 자체를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별도 표준어가 되겠고요. 여러분 허접스럽다 그리고 허접하다. 우리가 허접스럽다만 표준어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허접하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표준어가 되었죠. 그래서 허접스럽다도 맞고요. 허접하다도 맞습니다.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얘는 허접하고 잡스럽다. 이렇게 해서 둘 다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한괴사, 구한와사. 여러분 이번엔 복수 표준어예요. 그래서 복수 표준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같은 뜻으로 표준어가 된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말을 느리게 하면
제가 답답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수강생들이 선생님 강의만 제가 빨리 감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죠,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가 팍팍 다가가잖아요. 구안계사, 구안와사. 그래서 얼굴 신경 마비 증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하나만 다르네요. 얘는 괴자고요. 그리고 얘는 와자예요. 얘는 괴자고요. 얘는 와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굽실, 그리고 굽신 둘 다 표준어. 그리고 눈두덩도 표준어고요. 그리고 눈두덩이도 표준어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눈 언저리에 두둑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라는 말이 더불어 들어갔죠. 여러분 삐치다도 표준어 그리고 삐지다도 표준어고요. 둘 다 복수 표준어로 뜻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삐치다, 삐지다 그리고 작장초, 초장초 이렇게 둘 다 표준어예요. 얘는 그냥 풀 이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15년입니다, 여러분. 2015년 이제 많이 왔어요. 2011년부터 봤는데 2015년 온 거면 이제 많이 온 거 중간까지 온 겁니다. 가오리언 그리고 꼬리언 둘 다 표준어. 그리고 의논, 의론 여러분 근데 한자가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론자가 똑같거든요. 논할 론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논으로 표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론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가 달라지면서 뜻이 조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표준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오리언과 꼬리언 우리 요즘 연 많이 안 날리기 때문에 뭐 구분 잘 없어도 가오리언은 가오리 모양이고 그냥 꼬리언은 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표준어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의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디스커스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의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제기하는 거예요. 한자는 똑같지만은 우리가 한글 표기가 다르죠. 그래서 별도 표준어가 맞고요. 이키, 이크라는 감탄사 많이 쓰시나요? 이것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이크는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인데 이키보다는 이크가 약간 더 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얘가 느낌이 더 크므로 완전하게 똑같지 않으므로 별도 표준어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잎사귀 그리고 잎새 여러분 둘 다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잎새가 이제 별도 표준어로 제정이 되었고요. 마지막 잎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잎새가 표준어가 아닌데 이제 모든 그 세계 고전에 이제 마지막 잎새가 있잖아요. 원래 오헬리의 작품. 근데 그 작품명을 말하면서 그 어떤 책도 많이 마지막 잎사귀라고 안 하고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감 뭔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잎새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주로 문학적 표현에서 쓰이는 맥락으로 쓰이는 맥락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역시 별도 표준어가 됩니다. 푸르다도 표준어고요. 그리고 푸르르다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이제 푸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별도 표준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푸다, 보고 싶다, 보고프다 여러분 둘 다 표준어인데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수 표준어. 보고 싶다, 보고프다. 그리고 마을, 마실 여러분 얘도 이제 복수 표준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이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리고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을 의미할 때 이 마실도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뜻이 동일하므로 얘는 살짝 별도 표준어로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복수 표준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예쁘다 그리고 이쁘다 같은 뜻으로 그쵸 복수 표준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차지다 찰지다도 역시 복수 표준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의 원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존 표준형 그리고 복수 표준형인데 우리가 기본형이 노랗다 있잖아요. 기본형이 노랗다. 그럴 때 우리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내나 니나 야나 이런 말들이 오면은 이렇게 히읗이 탈락한 채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히읗 탈락 현상. 그런데 우리가 네라든가 니라든가 야가 올 때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히읗을 살려둔 상태로 표기해도 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 표준형도 원래 맞았기 때문에 맞고요. 그리고 히읗이 살아있는 형태도 맞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험 문제 한때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죠 복수 표준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많이 써요 우리가 실제로. 마라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이었고 나를 잊지 마요가 맞는 거예요. 우리 노래에도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틀린 말이었어요. 그리고 뭐뭐 하지 말아라 얘가 틀린 말이었어요. 2015년 전에는. 그런데 얘가 이제 다 맞는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원래 맞았던 녀석들도 맞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말아 그리고 말아라 그리고 말아요도 맞죠. 그 다음 거방지다, 걸판지다. 여러분 2016년으로 왔습니다. 추가 표준어입니다. 별도 표준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어감이 약간은 다른 경우에 우리가 별도 표준어로 설정을 하죠. 거방지다, 걸판지다에서 거방지다는 매우 푸지다. 걸판지다도 매우 푸지다라는 동일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방지다는 몸집이 크고 뭔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 그에 반해서 걸판지다는 뭔가 어수선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 표준어로 설정이 되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거방지다도 표준어, 그리고 걸판지다도 표준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거누름이고 얘는 거두름이에요. 거두름. 거누름은 눈물 없이 오는 울음이에요. 눈물이 안 난다. 너 안 우는 거 아니야? 억지로 오는 울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름은 막 드러내놓고 사람들아 다 들어라 라고 하고서 우는 울음입니다. 그래서 혹은 뭐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이지만 의미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얘만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표준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거누름도 표준어 그리고 거두름도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여러분 얘가 표준어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2016년이면. 그래서 까다롭다도 표준어, 까탈스럽다도 표준어인데 별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까탈스럽다라는 것은 뭔가 성격이 별스러워서 맞춰주기 어려운 데가 있다라는 거고요. 까다롭다는 뭔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미묘하게 의미 차이가 있다. 뭐 그 미묘한 의미 차이를 막 캐려고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얘네 둘 다 표준어이고 그리고 별도 표준어 관계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몽당이 실뭉치. 여러분 얘 몽치가 아니라 뭉치예요. 잘 봐주시고요. 실몽당이 할 때는 얘는 몽자입니다. 실몽당이 그리고 실뭉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뭉치를 말하고요. 그리고 실뭉치는 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를 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뭐애는 뭐뭐엘라. 와 얘는 진짜 표준어 같지 않잖아요. 건강에는 건강엘랑. 건강에는 운동이 굉장히 좋지. 건강엘랑 운동이 너무 좋지. 할 때 애는 엘랑 여러분 둘 다 복수 표준어. 그래서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둘 다 표준어인 경우들이다. 여러분 주책 없다 정말 크게 이슈가 됐던 아이죠. 원래 주책 없다는 없다, 그러니까 주책이란 말은 반드시 없다라고만 어울려야 되는데 이제는 주책 없다, 주책이다 둘 다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책 없다, 주책이다. 그래서 주책이 여기서 쓰이는 주책은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은 거예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은 주책이다라는 말은 따로 단어로 등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표준어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017년 추가 표준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2017년에 이제 표준어가 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이 여러분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안에 드는 강자를 이르는 의존 명사로 표준어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전에 등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로 4강을 가리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를 뭐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어쨌든 의존 명사로 이 강이 별도 추가 표준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표준어가 있을 때 뭐 얘도 표준어로 오면은 얘가 뭐 별도 표준어니 복수 표준어니라는 말이 생길 텐데 그냥 얘가 2017년에 추가로 표준어가 되었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개사라는 말도 여러분 표준어가 되었죠. 노랫말을 고치거나 다시 짓는다라는 의미로 개사도 표준어가 되었고요. 그다음 굳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미사로 굳다라는 말이 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심하다라는 그런 뜻을 더해주고 더불어 품사는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전미사로서 2017년에 등재가 되었고요. 그것 참 여러분 얘도 표준어예요. 그것 참도 표준어고요. 얘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표준어예요. 그래서 둘 다 표준어고 얘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참 하는데 우리가 그거라고 이제 구어적으로 많이 이르기 때문에 그것 참도 표준어가 된 경우고요.
그리고 금쪽가치가 여러분 그쵸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쪽가치는 금가치 그죠 금가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라는 뜻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준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는 이미기자가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기가 접두사로서 하나의 단어로 2017년에 사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다래지다. 여러분 기다래지다가 추가 표준어가 되었죠. 그래서 기다랗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의 단어가 되면서 사전에 등재가 된 거죠. 기다래지다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반하다도 하나의 단어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이제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동과 주민과 센터가 만난 녀석인데 이 동주민센터도 이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지다, 기반하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모두 하나의 단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017년에 표준어가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배춧잎, 배추의 잎을 의미하는 말로 얘 표준어가 됐죠. 그리고 분리배출이라는 말도 우리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누어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배출도 표준어예요. 우리가 뭐 흔히 분리수거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쓰레기를 분리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져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배출이란 말이 맞아요.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후, 세금을 낸 후라는 그런 뜻으로 세후도 여러분 사전에 등재가 된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아침 동안 줄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침내도 여러분 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줄게요. 배춧잎, 분리배출, 세후, 아침내 모두 표준어가 되었죠. 그리고 양반다리 여러분 책상다리라는 동의어로서 이제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그 위에 포개어 얹고 앉은 자세를 말하죠. 원래 책상다리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양반다리 하니까는 그래 너 표준어 해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쭈어보다 물어보다의 높임말로서 기존에 여쭈어보다 라고 띄어서 쓰던 것을 한 단어로 등재를 해서 여쭈어보다가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말의 형태인 여쭈어보다도 그죠 하나의 단어가 된 거죠. 그리고 이보십시오가 여러분 한 단어예요. 품사는 뭐겠습니까?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감탄사겠죠. 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보십시오, 이보세요, 이보쇼, 이보시게, 이봅시오, 이봐요 모두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책 맞다 그리고 주책스럽다. 일정한 주택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는 데가 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주책 없다, 뭐 주책이다 라는 말 다 표준어가 되었잖아요. 근데 2017년에 주책 맞다 그리고 주책스럽다도 역시 표준어가 됐습니다. 주책 맞다도 되고요. 그리고 주책스럽다도 표준어가 되고요. 주책 없다도 있고요. 주책이다도 있죠. 그리고 우리 짤디 짤다도 표준어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짧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차시라는 것은 뭐 1차시, 2차시, 3차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원별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 내용 전체를 시간별로 쪼갠 것으로 차시도 여러분 표준어가 됩니다. 그 다음 풍물패라는 말, 그쵸? 나발, 그리고 태평소, 소구, 꽹과리북, 장구, 징따위를 불거나 치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때로는 고개를 곁들이기도 하는 무리를 우리가 풍물패라고 하는데 추가 표준어로 2017년에 들어왔습니다. 풍물패. 그리고 합격점,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 합격점도 여러분 한 단어예요. 좀 예민한 단어죠. 우리 조금 보기만 해도 마음이 떨리는, 그치? 내가 합격점을 맞아야 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합격점 맞기 위해서도 이렇게 최근 표준어까지 잘 챙겨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 헛받침, 하나의 자음절이 이루어진 받침이라는 의미로 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꺼림칙하다 그리고 꺼림직하다 그리고 깨름칙하다 그리고 깨름직하다 라고 해서 추가 표준어 중에서 같은 뜻을 나타내는 복수 표준어로 온 녀석들인데요. 우리가 꺼림칙하다 그리고 꺼림직하다 깨름칙하다 그리고 깨름직하다, 마음에 언짢고 싫은 느낌이 있다, 여기선 더 꽤 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모두 표준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표준어 너무너무 잘 설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구분하느라 우리 정말로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만 했었던 상황인데 이제부터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싹 같이 가져가면 되죠. 다 추올리다, 축혀올리다, 그리고 치켜올리다, 그리고 치켜세우다, 축혀세우다 모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쵸, 뭔가 옷이나 물건, 신체 일부 따위를 그냥 위로 올리다, 위로 올리다, 그리고 많이 칭찬하다, 그런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뭐는 뭐 이렇게 올리다라는 뜻은 있는데 뭐는 칭찬하는 뜻이 없고, 뭐는 칭찬하다는 뜻은 있는데 이렇게 올리다라는 뜻은 없고, 그거 막 표까지 만들어서 우리 막 구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 모든 단어가 다
다 얘네들이 표준어인데 이렇게 뭔가 올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 이상어로 칭찬하다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고 뭐 정도 이상으로 칭찬하다라고 해서 이제 다 표준어가 되고요. 두 가지 뜻을 더불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문신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런 추가 표준어의 의미가 또 설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산, 문신 둘 다 이제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 이제 2021년까지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 이요가 주로 발화 끝에서의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이렇게 이제 2020년에 등재가 되죠. 원래 요만 이제 높임의 보조사로 우리가 익히고 있었는데 이요도 높임과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보조사로 쓰이고요. 그리고 체언이나 이제 부사어 따위 이제 뒤에 붙어서 쓰이는 용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넘어오다 같은 경우는 얘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뜻풀이가 2에서 뭐 3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이 넘어오다가 하나의 표제어로 단어고요. 꽤나 유혹 따위에 빠져서 마음이 옮겨오다라는 그런 뜻이 추가가 된 거죠. 우리가 많이 이제 이와 같은 용례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뭐뭐에, 그렇죠. 뭐뭐에게 뭐 넘어오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꽤나 유혹 따위에 빠져 마음이 옮겨오다라는 그런 뜻이 뜻풀이가 추가가 되었음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와 같은 경우도 얘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원래는 수정전 뜻풀이를 보면 1번 뜻 그리고 2번 뜻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라는 그런 맥락은 없었습니다. 이 아주라는 말이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주로 함께 쓰여서 뭐 조금도 완전히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새로운 뜻풀이가 3번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술을 아주 안 드세요 이렇게 부정 표현과 같이 어울려 쓰이고 있고요. 외식을 아주 안 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정 표현과 같이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 뜻풀이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2021년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병역 판정검사라는 말이 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2020년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직 2020년 4분기까지 그리고 2021년 뭐 1분기, 2분기 보셔도 굉장히 사실 뭐 페이지는 많이 넘어가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 정도 하시면 돼요. 사실 뭐 새로운 표준어가 이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약간의 변동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시험 문제로 연결될 만한 것은 없고요. 병역 판정검사라는 말이 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집 대상자를 소집하여 군대에서 복무할 자격이 되는지 신체나 신상태를 검사하는 일을 말하죠.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군무원 시험 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군대와 관련된 새로운 단어가 또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역 판정 검사가 한 단어로 이제 사전에 등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무원 국어는 군무원제국.com. 여러분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지금 군무원 제국 자료실에도 제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제국 자료실 오셔가지고 영상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까지 영상과 함께 올리고 있으니까는 유튜브로 영상 보셔도 되고 또 군무원 제국 자료실 오셔가지고 영상 무료로 보시고 또 자료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표준어 최신 개정된 것까지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시죠? 제가 이제 커리큘럼 안에서 잘 따라오시다가 또 제가 이제 끝에 챙겨드리는 것까지 잘 보고 가시면은 훼손되는 거 없이 시험 대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어는 첨부된 자료도 잘 이제 군무원 제국 자료실 들어가시면 있을 거니까 활용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정말 시험에 직결될 수 있는 좋은 영상들 많이 마련해서 여러분께 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힘내세요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있으면 시험인데 조금만 더 막바지 힘을 내주시고요. 우리 시험 직전 10분까지 막 이제 보잖아요. 지금의 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남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까? 힘내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튜버들이 좋아요, 구독을 외치나 했는데 이 좋아요 하나에 크게 힘이 나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축적하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